자, 우리 저번 주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 질량에 의해서 관성의 크기는 결정돼.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지는 거지. 자,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운동 상태를,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얘기를 해줘.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에 대한 얘기였어.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었어요. 자, 운동량 보시게 되면 질량 곱하기 속도. 오케이?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운동량 구하는 식이었죠. 자,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였었고요.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인 운동량은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아. 그러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충격을 받는 정도라 그랬죠. 그 물체한테 힘을 줬어. 힘을 주고 그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곱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었어.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 단위 초, 세크. 그래서 뉴턴 세크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충격량의 방향도 역시 있죠.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뭐 플러스라고 놓으면 한쪽을 플러스라고 놨으면 반대편은 마이너스라고 놓고 표시를 합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운동량이나 충격량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놨으면 반대편은 마이너스로 놓게 된다라는 거야. 1차로 이걸 잘 기억해놔.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이 단위가 다른 듯하지만 같은 단위라는 거. 뉴턴 세크랑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같은 단위가 된다라는 거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었어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힘 대신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넣어주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가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거든.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여기 지금 충격량 단위의 세크가 또 한 번 있죠. 그 캔슬되면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단위가 똑같아진다라는 거. 뉴턴 세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요거.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 자,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라 그랬죠. 그때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넓이가 충격량이야. 자, 그럼 넓이가 같으면 충격량이 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운동을 하는 물체가 충격을 받게 되면은요, 그만큼 운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충격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별표 꼭 해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한 거. 자, 이게 뭐랑 똑같다고? 충격량과 같다고. 얘가 힘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충격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운동량이 변화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요것도 얘기했었죠.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인데, 자,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넓이가 같으면 충격량이 같은 건데, 자, 이때 딱딱한 바닥이냐 쿠션이냐에 따라 가지고 계란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접촉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힘은 줄어들게 되겠죠. 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아야 되거든. 충격량이 같으려면은, 넓이가 같으려면은, 그때 시간이 커지면은 힘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은 접촉 시간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121쪽은 우리 같이 했었니? 어? 121쪽 했어? 같이 안 했어? 121쪽 다 풀었니? 그럼 121쪽부터 우리 문제 풀이로 가자. 아이고야.
자, 121쪽에 1번에 이거 안 푼 사람 있니 혹시? 왜요? 자, 그럼 이제 채점하자. 1번에 xx5, 2번에 4kg 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 3번에 55x5. 자, 4번에는 60kg 미터 퍼 세크. 5번에는 같다 충격력 시멘트 바닥. 6번에 기억, 니은, 디귿, 비읍.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좀 가자, 먼저. 3번에 2번. 속도를 변화시키면 물체의 큰 힘을 오랫동안 작용을 해야 됩니다. 힘을 오랜 시간 동안, 오케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힘이 커지고 시간도 커지면은 충격량이 커지는 거지.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번은 5가 되는 거예요. 또 질문. 질문 없어 이제? 끝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서 내신 만점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좀 얘기할게요. 자, 1번에 2번, 2번에 1, 3번에 2, 4번에 3, 5번에 4, 6번에 4. 자, 틀린 거라든가 좀 애매한 거는 다 질문해야 돼. 확실하게 물리 파트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2번, 4번, 5번, 6번. 됐어? 오케이.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물체 운동 상태로 오른 것이라고 했는데 알짜 힘이 0이래. 그러면은 갑자기 멈추거나,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면은 모양이 변하던가 아니면은 운동 상태가 변해야 돼. 힘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힘이 작용할 때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해야 돼. 거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란 운동 방향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속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힘을 받을 때. 그런데 힘이 0이면은 모양의 변화도 없고요. 운동 상태의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도 방향의 변화도 없다는 얘기야. 달려가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속도의 변화도 없고 방향의 변화도 없다라는 얘기야. 자기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기억은 갑자기 멈추는 건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자,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은요. 이거 속력 일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원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야.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지.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도 역시 힘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 멈춰 있던가 가만히 관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자, 포신이 길어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한 원리. 충격량이 커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포신을 길게 만든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야. 그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충격량을 크게 만드는 거지. 즉 충격량이 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겠지. 그래서 짧은 거보단 긴 쪽에서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가 맞는 거죠. 포탄의 질량이 클수록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요. 질량이 커지면은요. 질량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지겠지. 똑같은 충격량이라고 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은 질량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니? 5번에
자, 5번에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예요.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 이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니? 힘 곱하기 시간, 넓이, 곧 충격량. 그렇지. 자, 충격량이란 말이야. 자, 그럼 10초 후에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 그럼 요 넓이랑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6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5고 여기 4니까 2, 5, 10해서 10이 여기가 10이네? 그럼 총 충격량은 얼마란 얘기야? 70이라는 얘기죠. 충격량이 70이라는 뜻이에요. 요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2kg짜리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0초 후에 물체의 속력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얘가 지금 이 물체는 현재 2kg이고요. 5m/s로 달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70N을 받았죠. 그렇다면 얘는 몇 m/s가 됐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어떻게 돼요?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나오니 40? 2 곱하기 5가 10이잖아. 그죠? 넘어가면 더하기 10, 80 되는 거죠? 2 곱하기 V가 80이잖아. 그럼 V는 40이 되는 거죠? 산수할 수 있겠죠? 이거 식 써놔야 돼. 뭐해?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야 돼. 계속 그거 일부러 프린트 준 거야. 그거 쓰라고. 응? 그래야지 나중에 풀 수 있어, 이거. 알겠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거는 지금 같은 쪽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 운동량의 그 방향이 똑같이 플러스였었어.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6번 볼게. 자, 처음 운동량 얼마일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1이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놓으면은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나중 운동량이. 됐니?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그랬어요. 공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요. 그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3 빼기 처음 운동량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게 충격량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방향이라 그랬죠. 어느 쪽 방향 얘기하는 거겠어요? 왼쪽 방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놨잖아.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놓는 거야. 그래서 방망이가 공한테 주는 충격의 양이 바로 4가 되는 거죠. 4N세크. 됐죠? 자, 그 다음 7번에 5번, 8번에 3, 9번에 4, 10번에 10m/s, 11번에 3.
자, 여기서 애매한 거 빨리. 10번 또 10번밖에 없어? 자, 8번 보자. 인라인 스케이트를 마주보고서 밀었어요. A와 B가 서로 미는 동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서로 밀고 있죠? A가 B를 밀고 B가 A를 미는 거야. 근데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어떨까요? 같아요. 같아요. 왜 같아요? 작용 반작용으로. A가 B한테 힘을 주면은 B도 A한테 똑같은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우리 중력할 때 또 얘기했잖아. 우리가 벽을 10N으로 밀었어. 그럼 벽도 나를?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구가 나를 60N으로 끌어당기고 있어. 나도 지구를 60N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야. A가 B에 작용 힘과 B가 A에 작용 힘의 크기는 같아요. 자, A와 B가 미는 동안 힘을 받는 시간은 같다. 서로 이렇게 밀고 있는 동안에 A가 B로 B가 A로 그 작용하는 접촉하는 힘은 어차피 시간은 어차피 똑같겠죠. 시간이 똑같고 힘도 똑같으니 충격량도 어떻게 했니? 똑같겠죠. 오케이? 그런데 얘가 이따만한 뚱뚱한 애고 얘가 이렇게 날씬한 애야. 그러면 충격량은 어떨까요? 얘는 엄청 뚱뚱한 애야. 100kg 나가. 얘는 한 30kg 깡 말랐어. 둘이 빙판 위에 서 있다가 팍 밀었어. 30kg가 휙 하고 밀리겠지. 그럼 충격량은 30kg가 더 큰 거니?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왜? 얘가 얘한테 주는 힘과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이 똑같잖아. 그리고 접촉 시간도 똑같잖아. 충격량은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왜 더 멀리 빠르게 튀어나가겠니? 가벼우니까. 즉 질량 곱하기 속도한 값하고 질량 곱하기 속도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크니 속도가 낮은 거고 얘는 질량이 작으니 속도가 큰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얘 빠르니까 충격량 엄청 크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볼까? 마찰이 없는 숲 평면에 20m/s의 속도로 운동하는 5kg의 물체에 50N의 운동 방향을 반대로 정하면 나정 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운동 방향이 반대로 50N를 했대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애죠? 20m/s로 달려가는 5kg짜리 아이인데 50 충격량을 주는데 반대로 주는 거야. 그치? 이걸 마이너스로 놔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일로 가는 애일까, 일로 가는 애일까를 또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죠.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한 게 나중 운동량이죠. 그래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이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으면 돼요. 오케이?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5 곱하기 20이죠. 그리고 더하기 그렇지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충격량이 방향이 반대라 그랬잖아. 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했다 그랬잖아. 힘이.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놨으면 반대로 작용하는 건 마이너스로 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을 더하기 마이너스 50으로 해주셔야 돼. 는 나중 운동량. 계산하면 얼마야? 그렇지 50이죠. 근데 얘는 플러스죠. 그렇지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그러면 5kg짜리가 운동량이 50이 되려면 속도는 얼마란 얘기야? 10m/s라고 하는 거죠. 이해돼? 오른쪽으로 10m/s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m/s였는데
충격을 받아서 10m/s로 속력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힘을 반대로 받았으니까. 이게 나중 운동량이죠, 이게. 음, 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50 빼기 10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0 되는 거지. 충격량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도 못 풀어, 애들. 자, 그러니까 기본 지금 여기 지금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이 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숫자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이제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마이너스야. 근데 이거 지금 반대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거기 마이너스라고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됐니? 넘어갈까? 12번에 3번, 13번에 2번, 14번에 5번. 여긴 질문 있나? 14번? 높은 위에서 떨려 반해도 깨지지 않은 시바세 깨집니다.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글러브를 야공에서 뒤로 뺍니다. 자, 이거요. 그러니까 접촉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력을 힘을 줄이는 거죠. 자, 근데 5번은요. 빗면을 내려올 때 몸을 구부리는 거 왜 그럴까? 스키 선수들 활강할 때 이렇게 몸 구부리고 숙여서 내려오잖아. 그렇지. 속도를 빨리 하려고. 그 저항을 작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예시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 접촉 시간을 늘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 됐죠? 자, 그 다음 15번은 넓이가 같다라고 딱 나왔네. 그죠? 그러면 이건 뭐야? 충격량이 같다란 얘기야. 근데 S2는 접촉 시간을 늘린 거지. 손을 뒤로 이렇게 빼면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이 날라올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공을 받으면서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썼어? 자, 19번은요. 충격량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고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이 큰 거죠. 그러니까 반단한 바닥에서는 접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격력이 커서 그래서 깨집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여기 뭐 다 질문이지? 다? 그래. 출력업이 좀 어렵긴 했지?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속력이 증가하는 직선 운동을 하지만 마찰이 없는 속력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까닭을 운동 상태를 위한 성질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 어디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은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니? 그렇지, 0이야. 일정하다가 아니라 0. 그렇죠. 이건 없단 얘기니까. 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면 알짜임은 0이어야 돼. 일정하지 않다라는 말 이게 틀렸죠. 그래서. 자, 니은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성이죠. 니은은 맞는 거예요. 급정거할 때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니은과 관련, 그렇죠. 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됩니다요.
됐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에 질량이 M, 속력이 V인 야구방향 휘둘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EV로 날아갔네요. T 동안 접촉했어요. 운동량의 크기는 EMV이다. 자, 질량이 M이잖아요. 이쪽, 요때는 운동량이 얼마야? MV고, 질량이 M이니까 이때는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EMV인데, 얘를 플러스라고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EMV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는 EMV. 요건 맞는 얘기죠. 마이너스 안 붙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는요. 방향일 뿐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그냥 방향이야.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일 수도 있어. 저쪽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고 방향일 뿐이야. 그래서 크기는 EMV 맞는 얘기야. 충격량의 크기는 3MV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 EMV 빼기 처음 운동량 MV 마이너스 3MV죠. 그래서 크기는 3MV 맞는 얘기죠. 자, 충격량이 3MV잖아. 그러니까 평균이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3MV를 T로 나눠야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충격량을 T로 나눠야죠. 됐니? 3번 가볼까요? 자, 마찰이 정지해 있는 2kg 힘을 받았다.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은 얼마? 그렇지, 0이야. 운동량 0이야. 근데 힘 받았대. 힘 곱하기 시간이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 충격량. 그러니까 얘가 받는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증가를 하겠지요. 오케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인데 처음 운동량은 0이기 때문에 충격량 주는 만큼 나중 운동량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여기 충격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요. 20에다가 10이니까 총 30이네요. 충격량은. 그죠? 0에서 10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 크기는 30N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5초일 때 운동량 크기는 20kg/m/s이다. 자, 5초가 됐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5초가 되면은 5초까지의 넓이만 생각해야죠. 20N죠. 그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은 20kg/m가 맞는 거죠. 왜? 처음에 0이었으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10초일 때 속력은 30m/s이다. 자, 10초일 때 속력이 30m/s이냐 아니냐? 얼마일까? 그렇지. 어떻게 해서? 2 곱하기 V 속력한 값이 요 충격량 30이 돼야 되잖아. 운동량의 변화량. 그죠? 운동량이 3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질량 곱하기 속도가 30 된 거야. 그래서 속력은 30이 아니라 15m/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겠어? 솔직히 풀이할 때는 알겠지.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야 돼. 그래서 풀이를 계속 풀어주는 거야. 다시 풀어봐야 돼. 너희들 스스로가. 그 지금 푸는 방법에 대해서 꼭 다시 해봐야 돼. 자, 4번. 작년 애들도 이것 때문에 다 틀렸어요. 그런 애들 진짜 많았어.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1kg인 공을 20m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2초 후에 지면에 도달 후 10m/s로 튀어 올랐다. 자, 여기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야. 여기서부터 내려오는데 충돌 직전까지 2초가 걸렸어. 그러면은 충돌 직전에 속력은 얼마일까? 속력은 2초가 걸렸어.
1초에 10씩 증가해. 오케이? 자, 다시. 그러니까 2초 뒤에 충돌하려고 하잖아. 2초 뒤에 충돌하려고 여기서 처음엔 0이었다가 쭉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하겠지. 1초가 지나면 10m/s, 2초가 됐으면 20m/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에 충돌 직전의 속력은 20m/s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1kg짜리가 20m/s의 속력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한 다음에는 1kg짜리가 10m/s로 튀어 올라간 거죠. 이게 나중 운동량이죠. 이게 처음 운동량이고. 근데 얘는 중력 방향이야. 중력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으면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고 이게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충돌 직전의 속력은 20이다. 맞죠? 할 수 있겠죠, 요거? 20m/s인 거. 지면에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30이다. 어떻게 알아?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10 빼기 처음 운동량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이네. 이것도 맞는 거죠. 오케이?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공에 작용하는 중력. 야,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이야.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량. 그럼 지면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은 이렇게 돼야죠. 얘가 위로 튀어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중력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요. 됐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좋아요. 여기까지가 풀이가 되겠네요. 이 뒤에 문제 안 풀었지, 그지? 중단원. 음, 풀까 말까? 한번 풀어보자. 응. 중단원 한번 해보자. 응. 오케이. 서술형 전까지만 하자. 10번까지. 딱 10문제만 빨리 해보자. 10문제만 하고 빨리 풀이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자. 뭘 고딩이 쉬는 게 어딨어. 빨리빨리 해야지. 자, 10문제만 해보자.